새벽 4시 반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파고들었어요. 저는 침대 옆 바닥에 누운 규환이의 이마에 손을 가져다 댔습니다. 열은 없었습니다. 다행이라는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창밖으론 하얀 눈발이 미친 듯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기상청 속보가 떴어요. 100년 만에 폭설이라는 경고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오늘은 절대 늦으면 안 되는 날이었거든요. 금강그룹 복지 행정직 면접이 오전 9시였습니다. 옷장을 열었어요. 낡은 정장 한 벌이 전부였습니다. 규환이를 감쌀 담요를 먼저 꺼냈어요. 아이의 체온을 지키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초췌한 얼굴이 비쳤어요. 규환아, 일어나야 해. 규환이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아이를 따뜻하게 감싸고 등에 업었어요. 작은 몸이 제 등에 착 붙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10분을 걸었습니다. 눈은 발목까지 쌓여 있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버스를 탔을 때는 이미 온몸이 젖어 있었어요. 기사님, 금강그룹까지 가죠? 가긴 가는데 길이 막힐 거예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버스는 천천히 움직였어요. 10분을 가다 멈추고 다시 가다 멈췄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벌써 7시가 넘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여기서 내리셔야 할 것 같아요. 기사님의 말에 저는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규환이를 다시 단단히 업었어요. 버스에서 내리자 눈보라가 사정없이 몰아쳤습니다. 휴대폰 지도를 켰어요. 회사까지 3km였습니다. 걸어야 했어요.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발걸음을 옮겼어요. 눈길은 미끄러웠습니다. 엄마, 추워. 규환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참아, 금방 도착해. 말은 그렇게 했지만 확신은 없었어요.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시야가 뿌옇게 흐려졌어요. 발은 얼얼했습니다. 한 걸음씩 나아갔어요. 넘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규환이를 지켜야 했어요. 그리고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됐습니다. 이번 면접이 마지막이었거든요. 6번의 탈락 끝에 얻은 기회였습니다. 복지제도가 갖춰진 회사에 들어가야 규환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었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 걸었어요. 언덕길이 나타났습니다. 가파른 오르막이었어요. 눈은 더 깊게 쌓여 있었습니다.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눈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그때 앞쪽에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리어카 하나가 언덕 중턱에 멈춰 있었어요. 그 앞에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폐지가 가득 실린 리어카가 뒤로 미끄러지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두 손으로 리어카를 붙잡고 계셨습니다. 손은 시퍼렇게 얼어 있었어요.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지나쳐야 할까요? 시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할머니의 떨리는 손이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결국 저는 할머니 쪽으로 다가갔어요. 이 순간의 선택이 제 인생을 바꿀 줄은 몰랐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눈물 자국이 있었어요. 할머니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가. 위험해. 하지만 저는 이미 리어카 뒤쪽으로 다가가 있었어요. 규환이를 업은 채였지만 할 수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리어카를 밀었어요. 할머니, 앞에서 당기세요. 할머니는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힘을 모았어요. 리어카가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하나, 둘, 셋. 제 목소리에 맞춰 밀었어요.
발이 눈 속으로 푹푹 빠졌습니다. 등에 규환이가 꽉 안겨왔어요. 땀이 흘렀습니다. 조금만 더요. 리어카는 천천히 언덕을 올라갔어요.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다리는 부들부들 떨렸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리어카가 언덕 위에 올라섰어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서서 숨을 골랐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할머니? 괜찮아. 아가씨 덕분이야. 할머니는 주머니를 뒤적였어요. 뭔가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낡은 비단 손수건이었어요. 이거라도 받아줘. 손수건은 빛바랜 분홍색이었습니다. 귀퉁이에 작은 자수가 놓여 있었어요. 글씨가 희미했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신동이라는 두 글자였어요. 할머니, 이건 소중한 물건 같은데요. 괜찮아, 아가씨가 가져. 할머니는 고집스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어요. 손수건을 정장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아가씨야말로 복 받을 거야.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는 작별 인사를 하고 다시 걸음을 옮겼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8시 10분이었어요. 30분 안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눈보라는 더 거세졌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규환이는 제 등에서 조용히 있었어요. 규환아, 조금만 참아. 대답은 없었습니다. 아이는 잠든 것 같았어요.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금강그룹 건물이 보였어요. 높은 빌딩이 눈보라 속에서 희미하게 드러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마지막 힘을 내서 뛰었습니다. 건물 입구에 도착했어요. 8시 40분이었습니다. 간신히 맞춘 시간이었어요.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경비원이 다가왔어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면접 보러 왔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비원은 제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젖은 정장과 등의 아이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면접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저는 가방에서 면접증을 꺼냈습니다. 경비원은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10층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머리는 흐트러졌고 옷은 젖어 있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10층에 도착했어요. 대기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이미 여러 명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단정한 차림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구석자리로 갔어요. 규환이를 내려놓았습니다. 대기실 공기가 무거웠어요. 사람들은 서류를 들여다보거나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규환이를 무릎에 앉혔어요. 아이는 눈을 뜨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엄마, 여기 어디야? 엄마가 일하는 곳이야. 규환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가방에서 물티슈를 꺼내 아이의 얼굴을 닦아줬습니다. 젖은 옷을 최대한 말리려 했어요. 옆자리 여자가 힐끔힐끔 저를 쳐다봤습니다. 불편한 시선이었어요. 저는 못 본 척했습니다. 저기 면접에 아이를 데려와도 돼요? 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맡길 곳이 없어서요. 그래도 좀 그렇지 않나요? 여자의 목소리에 불만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거든요.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면접 순서를 호명하기 시작했어요. 제 이름은 세 번째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한지훈 씨, 준비해 주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규환이를 보며 말했어요. 규환아, 엄마 금방 올게. 엄마, 같이 가면 안 돼? 규환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아내는 엄마 혼자 들어가야 해. 직원이 다가왔어요. 냉정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면접실에는 지원자만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아이를 어디 맡길 수 있나요? 그런 시설은 없습니다. 직원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방법이 없었어요. 복도 의자에 앉혀두시죠. 직원이 복도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규환이를 데리고 나갔어요. 복도 한쪽에 긴 의자가 있었습니다. 규환이를 앉혔어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유튜브를 켜서 아이가 좋아하는 만화를 틀어줬어요. 규환아, 여기서 이거 보고 있어. 알았어, 엄마. 규환이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면접실 문 앞에 섰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을 들어 놓고 했어요.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넓은 회의실이었어요. 긴 테이블 너머로 5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지훈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면접관들은 저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가운데 앉은 여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앉으세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등받이에 등을 기댔어요.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오늘 날씨가 안 좋은데 오시느라 힘드셨겠네요. 왼쪽 끝 면접관이 말했습니다. 나이 지긋한 남자였어요.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옷이 많이 젖으셨는데요? 가운데 여자가 물었어요. 날카로운 시선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길을 걸어와서 그렇습니다. 차는 없으신가요? 네, 없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면접관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복도에 아이가 있던데 지훈 씨 아드님인가요? 오른쪽 남자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면접에 아이를 데려오신 이유가 있나요? 가운데 여자의 질문이었어요. 목소리에 불쾌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두 손을 모았어요. 맡길 곳이 없었습니다. 그럼 오늘 면접을 포기하시는 게 나았을 텐데요. 여자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참아야 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면접관들은 서류를 넘기며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차가워졌어요. 가운데 여자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한지훈 씨, 경력 사항을 보니 공백이 많네요. 아이를 키우며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럼 장기 근무가 가능하신가요?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능합니다. 아이가 아프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회사 복지 제도를 활용하겠습니다. 대답은 준비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여자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복지 제도가 만능은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필 저희 회사인가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준비한 답변이 머릿속에서 흩어졌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복지제도가 잘 갖춰진 곳이라 지원했습니다. 다른 회사도 복지제도가 있는데요. 여자는 끝까지 밀어붙였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금강그룹은 미혼모에게도 기회를 준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합격 이유가 될 순 없죠. 목소리가 더 차가워졌어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왼쪽 끝에 앉은 노신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무게감 있는 목소리였어요. 오늘 많이 늦으셨던데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저는 그쪽을 바라봤어요. 노신사는 온화한 눈빛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길에서 폐지를 줍던 할머니를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늦으셨군요. 죄송합니다. 사과할 일은 아닙니다. 노신사는 미소를 지었어요. 따뜻한 표정이었습니다. 가운데 여자가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면접에 늦은 건 감점 요소죠.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노신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여전히 저를 향하고 있었어요. 한지훈 씨, 이 일을 왜 하고 싶으신가요? 질문이 달라졌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진심을 말해야 할 때였어요. 아이에게 안정된 삶을 주고 싶습니다. 그것만인가요? 제 능력을 발휘하고 싶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노신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능력이라면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복지 행정 업무를 배워왔습니다. 실무 경험은요? 없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노신사는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럼 여기서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본인처럼요? 순간 가슴이 뜨끔했어요.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처럼 힘든 사람들이요. 노신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언가 떠오른 듯한 표정이었어요. 복지제도를 믿고 지원하셨다면서요? 네, 이곳이라면 제 능력을 모두 쏟을 수 있습니다. 그 확신은 어디서 나오나요? 절박함입니다. 대답과 동시에 침묵이 흘렀어요. 면접관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노신사는 고개를 숙이고 뭔가를 적었어요. 가운데 여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기회를 주신다면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단호했습니다. 여자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인사를 하고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손이 문고리에 닿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복도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규환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문을 열고 뛰쳐나갔어요. 복도에 규환이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핸드폰은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달려가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규환아, 어디 다쳤어? 의자에서 떨어졌어. 규환이의 무릎이 까져 있었어요. 피가 조금 배어 나왔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금방 괜찮아질 거야. 뒤에서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면접은 끝나신 건가요? 네, 죄송합니다. 저는 바닥에 핸드폰을 주었어요. 규환이를 안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면접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면접관들이 복도를 보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지쳐 보였습니다. 규환이는 제 품에서 훌쩍이고 있었어요. 엄마가 미안해. 엄마 잘못 아니야. 규환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아이를 꽉 안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1층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밖으로 나가려는데 경비원이 불렀어요. 손님, 약 좀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빨리 이곳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건물을 나서자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가까운 약국을 찾아갔습니다. 소독약과 밴드를 샀어요. 규환이의 무릎을 닦아주고 밴드를 붙였습니다. 이제 안 아파? 응, 안 아파. 규환이는 웃었어요. 저도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면접은 망쳤습니다. 아이를 데려온 것부터 실수였어요. 늦은 것도 감점 요소였습니다.
합격은 물 건너갔다고 생각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 시각 금강그룹 면접실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면접관들이 모두 나간 뒤 노신사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바닥에 뭔가 떨어져 있었어요. 노신사는 허리를 굽혀 그것을 주었습니다. 낡은 비단 손수건이었어요. 손수건을 펼쳤습니다. 귀퉁이에 자수가 놓여 있었어요. 희미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신동이라는 두 글자였어요. 노신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어요. 손수건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노신사는 이동섭 회장이었습니다. 금강그룹을 이끄는 사람이었어요. 면접에 참관하는 것이 취미였습니다. 회장은 의자에 앉았어요. 손수건을 다시 펼쳐 들여다봤습니다. 기억이 밀려왔어요. 30년 전이었습니다. 회장은 그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어요.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난간에 손을 올렸어요. 뛰어내리려는 순간 누군가 손을 잡았습니다. 폐지를 줍던 할머니였어요. 낡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젊은이, 그러면 안 돼. 할머니는 회장을 여인숙으로 데려갔어요. 따뜻한 밥을 사주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곁에 앉아 있었어요. 회장은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등을 토닥여줬어요. 그날 밤 회장은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떠났어요. 회장은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손수건 하나를 꺼내 할머니께 드렸어요.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괜찮아, 젊은이. 제 전 재산입니다. 할머니는 손수건을 받았어요. 귀퉁이에는 회장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신동이라는 아명이었어요. 그 손수건이 지금 회장의 손에 있었습니다. 30년 만의 재회였어요.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분의 손녀일까? 혼잣말이 새어나왔어요.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수건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면접실을 나섰습니다. 회장은 비서를 불렀어요. 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면접 본 한지훈이라는 사람 주소 찾아줘. 네, 회장님. 비서는 곧바로 움직였어요. 10분도 안 돼 주소를 가져왔습니다. 회장은 차에 올랐어요. 그 주소로 가자. 운전기사가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사는 곳은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어요. 회장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계단을 올라 2층 문 앞에 섰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다시 눌렀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어요. 없나 보네. 회장은 계단에 앉았습니다. 기다리기로 했어요. 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차 안에서 기다리시죠? 괜찮아. 여기서 기다릴게. 시간이 흘렀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은 여전히 계단에 앉아 있었어요. 저녁 7시쯤 지훈이 돌아왔습니다. 규환이를 데리고 계단을 올라오다 멈췄어요. 낯선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한지훈 씨 맞으신가요? 회장이 일어섰어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면접 때 이걸 떨어뜨리셨습니다. 회장이 손수건을 꺼냈어요.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 제 거예요. 이 손수건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훈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할머니께 받았어요. 할머니요? 폐지 줍던 할머니요. 회장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 할머니 어디 계십니까? 모르겠는데요. 지우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은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명함입니다. 꼭 연락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지우는 명함을 받았어요. 금강그룹 회장이라는 직함에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님이세요? 네, 그 할머니를 꼭 찾아야 합니다. 회장의 간절함이 전해졌어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찾으면 꼭 연락드릴게요. 부탁합니다. 회장은 인사하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차에 올라타며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폐지 줍는 노인들 찾아봐. 네, 회장님. 이틀이 지났어요. 지우는 규환이를 데리고 집 근처를 돌아다녔습니다. 할머니를 찾기 위해서였어요. 슈퍼마켓 앞에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있었어요. 할머니, 아가씨, 웬일이야? 할머니는 반가워했어요. 지우는 명함을 꺼냈습니다. 할머니를 찾는 분이 계세요. 나를? 할머니는 의아해했어요. 지우는 회장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손수건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그 손수건이 뭔데 그래? 중요한 물건인가 봐요.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하지만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다음 날 할머니는 금강그룹을 찾아갔어요. 회장은 직접 로비까지 내려왔습니다. 할머니를 보자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 저 기억하십니까? 누구신지. 할머니는 기억하지 못했어요. 회장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30년 전 한강 다리에서 절 구해주셨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기억이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혹시 그때 그 젊은이? 네, 맞습니다. 회장은 울었어요. 할머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만에 재회였어요. 이렇게 잘 되셨구나. 할머니 덕분입니다. 둘은 한참을 울었어요. 회장은 할머니를 응접실로 모셨습니다. 차를 대접하며 말했어요. 앞으로 제가 모시겠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건강하게 살아줘. 그걸로 됐어. 할머니. 회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며칠 뒤 지훈에게 전화가 왔어요. 회장의 비서였습니다. 한지훈 씨, 회장님께서 뵙자고 하십니다. 무슨 일이시죠? 직접 말씀하시겠답니다. 지훈은 다음 날 금강그룹을 찾아갔어요. 규환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회장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반갑게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지우는 인사했어요. 회장은 규환이를 보며 웃었습니다. 아드님이시군요. 네, 규환이에요. 귀엽네요. 회장이 규환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규환이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앉으세요. 회장은 소파를 가리켰어요. 지우는 규환이와 함께 앉았습니다. 회장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야말로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할머니를 찾을 수 있었던 건 한지훈 씨 덕분입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가 제게 준 손수건이었어요. 그 손수건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회장은 30년 전 이야기를 꺼냈어요. 한강 다리에서의 일을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구해준 이야기였어요. 지우는 조용히 들었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할머니의 선행이 이렇게 큰 결과를 만들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지훈 씨께 제안하고 싶습니다. 제안이요? 저희 회사에서 일해 주시겠습니까? 지훈의 눈이 커졌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면접은 떨어진 줄 알았는데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웃었어요. 지우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실수가 오히려 진심을 보여줬습니다. 회장의 말에 지우는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 했지만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회장이 서류를 꺼냈어요. 근로계약서였습니다. 여기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어요.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렇게 제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할머니도 정기적으로 뵙고 싶습니다. 할머니가 좋아하실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같이 식사하면 좋겠네요. 회장의 제안에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규환이가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워. 규환이의 말에 회장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이 아이도 가끔 보고 싶네요. 언제든 환영해요. 지우는 웃었어요.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회장도 함께 웃었어요. 그날 저녁 지우는 규환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계약서를 들여다봤어요.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규환아, 엄마 이제 회사 다녀. 진짜? 응, 진짜야. 규환이가 껴안았어요. 지훈도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어요. 할머니에게도 전화했습니다. 할머니는 기뻐하며 축하해줬어요. 잘됐다, 아가씨. 할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아가씨 복이야.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눈은 그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 출근 날이 밝았어요. 지우는 새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설레는 얼굴이 비쳤어요. 규환아, 엄마 출근한다. 엄마, 조심히 다녀와. 규환이가 손을 흔들었어요. 지우는 아이에게 뽀뽀했습니다. 현관문을 나섰어요. 금강그룹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사원증을 목에 걸었어요. 처음 받은 사원증이었습니다. 가슴이 벅찼어요. 복지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동료들이 반겼어요. 따뜻한 환영이었습니다. 지훈 씨, 여기 자리예요. 팀장이 책상을 가리켰어요. 깨끗한 책상에 컴퓨터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훈은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복지 제도를 배우고 서류를 정리했어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미있었어요. 점심시간에 회장이 연락을 했습니다. 규환이를 보고 싶다는 말이었어요. 오늘 퇴근하고 저택으로 오시겠어요? 네, 가겠습니다. 퇴근 후 지우는 규환이를 데리고 회장 저택을 찾아갔어요. 큰 대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정원이 펼쳐졌어요. 회장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규환이를 보자 얼굴이 환해졌어요. 규환이 왔구나. 할아버지. 규환이가 달려갔어요. 회장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회장은 규환이에게 이것저것 물었어요. 아이는 신나서 대답했습니다. 규환아, 뭐 하고 싶어? 공룡 보고 싶어요. 그래, 다음에 박물관 가자. 회장의 목소리는 다정했어요. 지우는 그 모습을 보며 감사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거실로 이동했어요. 회장은 규환이와 놀아주었습니다. 아이는 까르르 웃었어요. 지우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회장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지훈 씨, 네, 회장님. 규환이를 자주 보고 싶습니다. 얼마든지요.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뭔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회장은 비서를 불렀어요. 규환이 유전자 검사 좀 해줘. 무슨 이유시죠? 그냥 궁금해서.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규환이가 저택에 왔을 때 머리카락을 몇 가닥 채취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회장은 봉투를 들고 집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결과지를 꺼냈어요.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98.4%였어요. 친자 확률이었습니다. 회장의 손이 떨렸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규환이는 회장의 손자였습니다. 30년 전 잃어버린 아들의 아이였어요. 회장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회장에게는 아들이 있었어요. 젊은 나이에 사고로 떠났습니다. 미혼이었다고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규환이의 존재는 다른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기쁨과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회장은 결과지를 가슴에 품었어요. 지훈에게 말해야 할까요? 고민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어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는 사실이 실감났어요. 손수건 하나가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선행이 이렇게 큰 인연을 이어준 거였어요. 운명은 참 묘했습니다. 회장은 다짐했습니다. 지훈과 규환이를 평생 지키겠다고요. 그들에게 행복을 주겠다고 말이에요. 이제 외롭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생겼으니까요.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